원래 두 번째가 늘 불리합니다. 제가 두 번 다 두 번째로 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요. 첫 방송에서는 제가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그랬나? 가위바위보 하세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이게 이제 사실 오늘 박동천 소장이 알려주실 이야기는 해외 뉴스에 나와도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할 이슈입니다. 제가 서양 기자죠. 그러면 한국 보수는 왜 이렇게 중국을 좋아하는가 이런 제목을 지어서 기사를 쓸 거예요. 사실상 중국의 체제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증명해 봅시다. 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선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타령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보수 정당이야말로 친중 정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저 박동찬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선거철만 되면 이제 SNS나 또 뭐 정당발 어떤 이주민 혐오 콘텐츠가 굉장히 범람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그 정부 추경, 전쟁 추경을 두고 우리 또 이따가 또 나오는 인물입니다만 김은혜 의원이 네. 이건 전쟁 추경이 아니라 세시의 추경이다. 중국의 세시를 표하기 위한 추경이다라는 아주 장명 센스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보면 중국에서 김은혜 의원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세시의 그런 추경이다. 추경이었어? 대박. 어쨌든 네 오늘 김은혜 얘기도 좀 다뤄볼 텐데요. 이게 지방선거만 되면 특별히 총선 대선은 좀 약간 좀 다른데요. 외국인 참정권을 박탈해야 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얘기가 보수정당에서 꾸준히 제기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외국인 참정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과연 외국인 참정권이라고 불릴 만한 그 실속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팩트체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죠. 실제로는 시민 참정권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거기 사는 시민의 자격을 갖췄느냐를 네, 질문하는 거니까. 이 논란의 역사를 좀 일단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사실 외국인이 어떠한 선거에 이슈가 되고 뭔가 정쟁으로 부각된 거는 2022년이 좀 굉장히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때 그 해가 대선과 이제 지선이 같이 이제 치러진 해였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랑 호칭을 붙이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튼 대본 왜 이렇게 썼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또 국내 물정에 어두우시네.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페이스북에 그런 한마디를 썼죠.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응을 또 얻어냈고요. 수천 수만 개 이제 좋아요와 댓글들이 달리면서 그때부터 저는 보수 정당이 이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 또 그 중에서도 그 외국인이 모든 외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외국인 혐오가 굉장히 정치적 효용성이 있구나, 표를 모을 수 있구나, 우리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구나라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치렀던 선거에서 좀 입증을 하고 그 묘미를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불법 계엄을 발동시킬 때도 그때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 내세웠던 게 외국인 간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간첩, 뭐 중국인 간첩이 이건 뭐 그 이상한 언론사에서 이제 나온 기사이긴 합니다만 네. 중국인 간첩 99명이 이제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는 뭐 그러한 뉴스도 나오기도 했고 네. 어쨌든 중국 파리가 이 정치에 뭔가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때부터 입증되다 보니까 그 직후에 치러졌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후보들이 이 중국 파리 또 외국인 참정권 파리를 막 시작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 주자가 아까 언급드렸던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다가 네. 떨어졌던 네. 김은혜 의원이었죠. 새벽 5시까지 이기고 계셨던 바로 그분이죠. 그렇죠. 아주 그 역전에 제역전에 음. 한판 승부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그때 김은혜 의원이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게 그 당시 당내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과의 당내 토론이었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이 한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느냐 주지 않는데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이 투표권을 주는 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맞느냐 이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절폐되어야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국은 자국민에게 애초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은 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도시에 최근에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없다고. 따라서 김은혜 의원이 주장하는 상호주의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체제를 인정해 주자는 거라서 한국의 고버넌스를 포기하는 짓. 주권 그렇죠. 포기입니다. 그렇죠. 중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권을 포기하자고 한 거예요. 김은혜 의원은. 이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가? 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저는 요 대목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당시 그 토론 상대였던 유승민 후보가 네. 아주 뭐 상쾌하게 일갈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투표를 상호주의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면서 그걸 주장할 거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 왜 경기도지사 나왔느냐라고 하셨던 그나마 그 할 수 있는 대목도, 좋은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참정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외국인 참정권이라고 했을 때 보통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뭐 한 280만 정도 되는데 네. 자칫 이 280만 외국인들한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까지 다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와전시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투표권 얻기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근데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국정선거라고 하는 대선과 총선은 기본적으로 투표권이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에서 예외가 발생하느냐? 바로 이 지방선거인데요. 모든 외국인이 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 한해서 투표권만 주어집니다. 피선거권은 없고 투표권만 주어집니다. 예. 근데 그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숫자를 가져왔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지선 기준으로 통계를 냈던 걸 보면요. 외국인 지방선거 유권자가 12만 명 정도입니다. 280만 명인데 12만 12만 명. 명 정도고요. 전체 유권자 대비 한 0.2%대입니다. 보통 이제 소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 5년인가 이상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5년 갖고 보통 됩니까? 안 되죠. 안 5년 되죠. 사는 것은 전제 조건이고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5년 이상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근데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주권 자격 신청에 필요한 어떤 허들들을 넘어야 되는데 가장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GNI를 따집니다. 그게 GNI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거 1인당 국민소득. 예. 얼마나 버는지도 봐요?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못 벌면 영주권 당연하죠. 아니 네. 외국인이라고 돈도 얼마 안 줬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1인당 국민 소득.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한민국 선진국, OECD 국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GNI가 매년 달라지겠죠. 조금씩 오르겠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 최근에 막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못 봅니다. 네. 공부노동자시니까. 알아요. 4만 5천? 아니요. 그러니까 1인당 한 평균 연봉. 1인당 1년에 벌어들이는 돈. 25,000달러? 3만 달러? 3만 달러. 3만 달러가 지금으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로 얼마죠? 4,500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도 네. 못 봅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본인 머리 말하지 마시고. 네. 5,200만 원입니다. 네, 5,200만 원이고요. GNI를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GNI 2배를 충족해야 됩니다. GNI 2배. 왜 이렇게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1억 800만을 달성해야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주권자가 전체 외국인 대비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겁니다. 네. 그럼 저 뒤에 말씀하신 저 권성동 의원이 중국 국적 유권자 10만 명이 내정 간섭할 수도 있다라는 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저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는 중국 국적 유권자가 실제로 있다면 그들은 다 돈 대박 많이 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지방선거의 취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지방자치 내가 낸 세금으로 시의원, 구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하고 어떤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정책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1억 정도 버는 사람,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정도를 뽑게 해주는 건 사실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리고 더해서 원성동 의원의 어떤 침소봉대를 이제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제가 0.2%가 유권자라고 했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점. 네. 대한민국 유권자가 한 4,400만이거든요. 네. 근데 4,400만 명이 다 투표장으로 나가냐 그겁니다. 보통 적으면 50%, 많아봐야 80%죠. 요즘 지방선거가 지난번 지방선거가 보통 아마 50%, 60% 정도로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데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 유권자들의 이제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를 기록하는데 그럼 투표를 했다는 사람이 몇 명이냐? 1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12,000명. 4,400만 중에 정확한 12,000명. 숫자가 있습니다. 네. 작년 지난 지선을 기준으로 1만 2천 명이 아니라 1만 6천 표가 나왔답니다. 1만 영주권자의 이제 투표가. 그러면 뭐 0.02%라는 네, 거죠. 0.2에서 0.3%. 네. 네네. 근데 이 숫자가 어쨌든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또 어떠한 그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숫자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국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중국의 체제를 인정해 주자는 네. 대만 친중파도 안 할 말을 이게 참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한국에서 지방선거에 한해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도입된 게 2006년 지선부터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됐고요. 지금도 그래요.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진보적으로 빠른 의제가 거의 없는데 네네. 네,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요, 요것도 저희가 좀 비판적으로 사고해 보면, 우리가 과연, 그땐 뭐 K 민주주의라는 얘기도 없었을 때죠. 우리가, 외국인 참정권 지켜주자,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우리가 좀 챙겨보자, 라는 출발에서 이걸 도입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제1동포들이 네. 자이니치들이 일본에서 참정권,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한 투쟁을 포착한 정부가 그야말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일본 정부야 우리가 먼저 도입할 테니까 니들도 도입해보라.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게 한국의 지방선거 참정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 상호주의가 얼마 없는 이 1만 명 정도가 투표하는 이 이주민들을 겁박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팩트 체크. 팩트 체크하기 전에 제가 또 우리 북유럽 소장님, 네. 영서 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리고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이주민들에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게 좀 대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세들이 입증되는 나라들이 하필 또 북유럽, 하필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다 북유럽에 몰려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게 팩트일까요? 일단 북유럽뿐만이 아니라 EU 안에 속한 곳들은 대부분 EU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는 다 투표권이 있고 아마 피선거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국가 레벨, 아까 말했던 국회의원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선거는 다 출마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표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투표권에 더해서 피선거까지 있는 거예요. 출마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의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주민 출신, 이주 배경을 가진 이 시민들이 뭐 장관으로 오르기도 하고 네. 어떤 내각에 참여하기도 하는 이러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주 배경으로 소위 이제 국회에 진출했던 사람이 유일무이하죠. 네. 예, 예. 당시 새누리당의 이자수. 당시 새누리당이 중요합니다. 네. 당시 새누리당.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선거에서 이주민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했던 정당, 이주민을 뭔가 선거 전략으로서 활용하려고 했던 정당이 오히려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경기도의회, 이게 지방의회도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 비례후보 1번으로 1번으로 누가 공천을 했느냐?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 공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몽골 출신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네. 이분 제가 기억하죠. 성남 이씨의 시조입니다. 성남 이세시죠. 네. 네, 이라 전 의원이었고요. 여기 지금 띄워주시기도 했는데요.
와, 조중동보다 더한 이 문화일보가 당시 몽골 이주 여성이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면서 아주 축하해주고 있어요. 대서특필한 네, 그런 기사도 확인이 될 수 그래서 있고요. 진짜 웃기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이런 문제 얘기하면서 뭐 중국이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적자를 더 많이 끼쳤느니 이런 알 수도 없는 출처를 알 수도 없는 저 숫자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사실 너무 반갑고 고맙고 특이하거든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우리 방송을 그동안 들으셨던 거지? 이 댓글 하나만 들으시려고 저 쓰시려고 우리 방송 들으셨으면 얼마나 고생하시는 거예요. 속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답답한 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신한국당이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도 처음으로 한국 밖에서 일본을 제외하게 한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공천 준 곳입니다. 맞습니다. 북한 사람을 공천 준 곳도 저당이 먼저입니다. 아니 민주당은 다른 정당은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약간 이게 트위스트가 있긴 있는데 뭐 미국에서도 이제 한인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업스트림에 진출한 사람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우리 미국 주한대사 새로 오신 분 트럼피시죠, 박 선생님.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제 여기서 자리 잡았으니까 더 이상 이민은 안 받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스웨덴도 아주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민자들을 자기 당의 뭐 대변인으로 세우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사진 좀 준비해봤는데 이 스웨덴 정부 이 장관들의 이 여기선 항상 내각을 처음 시작할 때 9월이나 뭐 1월이나 이때 되면 이 저기 뒤에 있는 게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이 장관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이런 전통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약간 이민자 배경의 사람들이 보이죠. 지금 그렇죠. 2명 정도 보이네요. 여기 모자 네. 쓴 분도 있고 저기 나비 넥타이 한 분도 있고 그 옆에 분도 이민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하얀색 코트 입은 분의 옆에 있는 남자분 스테판 레빈 3인당 시절의 총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 이전에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온건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수 중도 보수인데 중도 보수 정권의 이 장관 명단을 보시면 오히려 이민자 출신 제가 볼 땐 더 많은 것 같아요. 올프 크리스톤 지금 총리이고 여기 보시면은 문화부도 파리사 이 사람도 그렇고 뭐 여기 로미나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내려와 보시면은 하여튼 이민자 출신 여기도 한 3명 정도 4명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언뜻 벤자민 봐도 로사도 우리가 그렇고. 북유럽에 대해 생각하던 것에 비하면 다채롭다는 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성이 상당히 절반 정도 된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갈 길이 참 머네요. 어쨌든 K민주주의라고 자랑하면서 2006년에 도입한 이 제도마저 이렇게 취소하겠다는 판이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어쨌든 김은혜 의원 주도로 해서 이걸 공론화시키면서 나중에 권성동 의원도 하태경 의원도 관련해서 법 개정안을 이제 쭉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의 그러니까 보수정당 의원들이 여기에 영합해서 법안들을 발의하는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하자는 안은 발의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의 기준이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이후에 투표권을 부여하자면 그 안에서는 권성동 안에서는 5년 이후, 하태경 안에서는 7년 이후로 그냥 시간만 이제 어쨌든 좀 늘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경향도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표도 실제로는 이제 나서실 수 있는 시민들의 표 12만 표도 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지금 지선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그 나라 언어 플래카드 올라갑니다.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눈치는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때리는 척하면서. 그게 제일 웃겨요. 아까 어떤 지적을 해주신 거냐면 하 소장님이 그러면 한나라당이 왜 외국인 출신 의원들을 이렇게 등용했느냐, 북한 출신 의원들을. 그분들 개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공화당의 패턴, 2등 시민 워너비를 등용하고 싶었던 거다.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미국 깃발 아래 얌전히 잘 있는 피부색만 다른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정치에 등용시켰다. 공천을 줬다. 그 좀 잔인한 말이지만 어떻든간 주류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는 건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 그러니까 이자스민 전 의원이
그런 문제를 그 이미지 정치로 인해서 자신이 들어왔다는 문제를 몰랐다고 말하면 그건 나빠요. 그건 자기적이에요. 오히려 이제 정의당으로 넘어오면서 그 시절을 반성한다고 참회를 하는 게 맞지. 예, 모르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나오셨던 성남 이시의 시조도 그러시고. 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라 전 의원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마지막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도 투표권이지만 최근 또 선거를 앞두고 그런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또 한 건 했습니다. 뭔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읽히지도 않고요. 뉴스 검색해 보면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이라고 말이 검색이 될 텐데 뭐냐? 이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네네네. 네. 예, 이게 뭐냐?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댓글 달 때 이름만 들어도 알겠는데. 네. 국적을 표기하자. 뒤에다 국적을 표기하자. 외국인들이 이 선거철의 어떠한 여론들을 왜곡하고 또 어쨌든 풍량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적을 표기하자는 건데 참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헌법에 선거철에는 의뢰되는 것 말도 같은데. 하지 말라, 입 닫고 있으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피해 사례가 실제로 없었느냐. 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때 피자 게이트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퍼졌거든요. 근데 그때 최초의 원안을 만들고 좋아요를 찍고 했던 곳이 러시아 IP가 많았다고 하죠.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죠. 네. 푸틴은 트럼프를 원했다. 푸틴이 공천 준 거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근데 외세가 어떤 나라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건 무서운 일이니까 실제로 대만이 양국 모두의 발목이 붙잡혀서 고생을 하고 실제로 친중 큰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 돼서 뭐 댓글을 올린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저는 최소한 뭐 나라 정도, 뭐 100km 반경까지는 피해가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 개정 법안에서 가장 이상한 건 쓴 사람이 어디서 썼는지만 해도 약간 미심쩍지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쓴 사람의 국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담양군에서 올려도 중국 국적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고작 댓글 올리려고 담양군에 왔겠냐고요. 서울시에 왔겠냐고. 유류비가 얼만데. 전혀 쓸모없는 그냥 제노포비아. 실제로는 나중에 중국인한테는 나중에 이제 중국 유권자나 중국 시민들한테는 절대로 자기들이 이런 거 했단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쓸모없는 짓이고요. 예. 뭐 그거 할 시간에 우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나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왜요? 반한이세요? 그런 수식을 붙이지 마십시오.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러고 네, 말씀을 뭐요? 드리려고 하는데 뭐요? 반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권리가 굉장히 제약받는 구조 여기서 속에 살고 반한은 있습니다. 반한동훈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7조 2항에 보면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사나 활동,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굉장히 뭔가 법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외국인은 재량권으로 심판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된 공익 변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막 들었습니다. 이게 기각이 되었다는 만약에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란이 성공을 했죠? 그랬으면은 LED 집회에 그냥 한국에 놀러 왔다가 참여하셨던 외국 분들이 잡혀갔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노포비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을 실제로 자기들이 괴롭힌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광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광고가 진짜 법안이 되면 진짜로 사람들을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하는 말은 현실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연구실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 소장과 박동천 소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